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 지인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70세에 건강해 보이던 분이었는데 평소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10년만 일찍 오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해치는 음식들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음식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먼저 검은 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갈아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검은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방해해서 심각한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검은 콩을 생으로 갈아 마셨어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인데 몇 달 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래요. 혹시 생콩을 드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은 콩은 반드시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에 끓는 물에서 완전히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트립신 억제제가 파괴되고 오히려 영양소 흡수율이 85%까지 올라가요. 하루에 먹어야 할 적정량은 30g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다 섭취하시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자,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에서 말이에요.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째로 음식을 데우시는 분들 계시죠? 이때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BPA라는 성분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 음식도 정말 위험해요. 고기나 생선을 너무 센 불로 구워서 검게 탄 부분에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바비큐 할 때 겉면이 바삭하게 탈 때까지 구웠는데 이제는 중불에서 천천히 익혀서 먹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위험들을 피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유리 용기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고 음식은 약한 불로 천천히 조리하세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시면 발암물질의 해로운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아까 뭘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일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뇌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0대 초반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70대가 되니까 가족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4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나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블루베리, 견과류, 녹차 등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당뇨병.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어요. 한국인의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걸 아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성인 4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눈이 멀거나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발가락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발끝이 검게 변해서 결국 발가락 2개를 잘라내야 했어요. 하지만 당뇨병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식후에는 10분만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공복 혈당 100 이하, 식후 혈당 140 이하가 정상이에요. 이 수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심장마비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장마비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와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거죠. 제 친구 아버지께서 작년에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생명은 건졌지만 그 후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셨죠.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듯한 통증, 왼쪽 팔이나 어깨의 통증,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심장마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밤에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세요.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서 심장마비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해요. 본인의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세요. 이제 기적 같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키죠. 하루에 마늘 2에서 3쪽만 드셔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런데 마늘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다져서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에 드셔야 해요. 그래야 알리신이 제대로 생성되거든요. 그리고 강황도 정말 대단한 식품이에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개선시키며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커큐민은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요. 후추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00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전립선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3에서 4배 높아져요. 단백질 이야기도 꼭 해야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워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무엇보다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수술 후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된다고 해요. 65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해요.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6g 들어있으니까 달걀로만 따지면 하루에 12개를 먹어야 하는 계산이에요. 하지만 단백질도 종류가 중요해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죠. 생선,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등이 좋은 선택이에요.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콩, 두부, 견과류 등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이용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게 흡수에 더 좋아요. 눈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자주 건조해지죠? 이걸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노화는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가까운 것을 볼 때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눈 운동을 꾸준히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20대, 20대, 20 법칙이에요.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꼭 실천하세요. 안구건조증도 정말 괴로운 증상이에요.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심하면 두통까지 생기죠. 이런 증상을 완화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드세요. 그리고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눈물의 질이 개선되어 안구 건조증이 완화돼요. 연어, 고등어, 아마씨, 호두 등이 좋아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는 음식도 눈 건강에 정말 좋아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뇌경색과 뇌졸중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것들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한순간에 언어 능력을 잃거나 반신마비가 될 수 있거든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고요. 둘 다 뇌졸중의 종류예요. 전조 증상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한 두통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골든타임이 3시간밖에 안 돼요. 예방하려면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고혈압은 뇌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혈관 벽을 손상시켜요. 정상 혈압은 120 분할 80ml 이하예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금연과 절주는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여요. 과도한 음주도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수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잠은 건강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고 깊게 잠들지 못하게 되죠. 수면 자세도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자세로 자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심지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특히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심장에 부담이 적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뇌척수액의 순환이 좋아져서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져요. 이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뼈가 비틀어져서 어깨나 목 통증의 원인이 돼요. 베개 높이는 주먹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잠들기 전 2시간에서 3시간은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잠들기가 쉬워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아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피부 건강, 특히 기미와 검버섯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생기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기미와 검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침착된 거예요. 주 원인은 자외선 노출이에요. 젊을 때부터 받은 자외선 손상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올바른 관리로 상당히 개선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이에요.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매일 발라주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내려와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돼요. 레몬,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의 색소를 옅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켜요. 레티놀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레티놀은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색소 침착을 개선해줘요. 하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농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치과 건강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잇몸이 약해지는 건 나이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잇몸병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잇몸에 있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심장병, 당뇨병, 치매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심장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잇몸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래요. 잇몸 건강의 핵심은 올바른 양치질이에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최소 3분 이상 닦으셔야 해요. 그리고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해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해요. 치약도 불소가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해줘요. 그리고 가그렉을 사용하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제거되지 않는 치석이 있거든요. 방치하면 잇몸병으로 이어져요. 이제 우리가 피해야 할 독성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독성 음식들이 있어요. 먼저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WHO에서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트랜스 지방도 정말 위험해요.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나 빵에 들어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여요. 액상과당도 피하셔야 해요. 탄산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에 지방을 축적시켜요.
비만과 당뇨병의 주범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 등이 좋아요. 그리고 음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조리법도 중요해요.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 찌거나 삶는 것이 더 건강해요.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되 고온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만나본 100세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세요.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씩 하는 거지.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돼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으세요. 사회적 관계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가족,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평생 학습에 자세를 가지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세요.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든 사회를 위한 것이든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기, 계단 한층 더 걸어 올라가기,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갑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